박람회가 오늘 여수 엑스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꿈과 끼,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 공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게 됩니다. 민선 6기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서 순천시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등 비전과 함께 문화예술재단 설립 같은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남과 경남이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 지역의 섬 개발은 물론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학교들의 축제이자 공교육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오늘 개막하고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캐너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돌자 앉아있는 학생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나고 곧이어 3D 프린터로 흉상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그대로 나오니까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로봇이 춤을 추고 한쪽에선 조랑말 인형을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선생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예능 활동에 상당히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엔 전국 155개 학교가 참여해 학생 동아리 공연과 체험 행사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공교육의 방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혜를 터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시켜주는 것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복학교 박람회에는 학생과 교육 관계자 등 1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도제교육 정착을 통한 청년 고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 영빈관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간담회를 갖고 도제식 교육제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안동일 광양제철소장은 도제식 교육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기술병 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토론 시사데스크에서는 세 번째 순서로 순천시의 행정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장과 의장은 순천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재단 설립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출범 1주년.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난 1년간 자연과 생태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며 정원 문화의 산실이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원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아직 없는 정원 문화의 새로운 산실이 되고 그와 함께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올 정원 산업의 메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민선 6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순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조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이 된 문화예술 분야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 부분이 거기에 동감을 해주고 있다는 상황을 볼 때 이번에 6개월 내지는 1년 늘어지는 기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의회와도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은 재정부담과 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문제,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 문제, 비용 편익 분석 등 이에 따라서 시민의 뜻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묻는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교육도시인 순천에 오는 2018년까지 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 등과 연계한 지역 명문고, 명문대학 육성 방안도 나왔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이 지역에 그대로 유치한다는 점에서도 의과대학을 만들면 그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명문대학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도시재생과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과 경남의 공동협력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 양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해안 포럼을 구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해안 포럼은 전남과 경남 지역 섬을 포함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과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가속화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친노 주류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의 탈당설도 잇따르고 있어 연쇄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박 전 지사는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탈당이 고뇌하는 많은 유사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현 주소에 대한 저의 참담한 고백이라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로 친노 세력과의 갈등 등으로 박 전 지사의 탈당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 그렇지만 지난 8일 박 전 지사가 박주선 의원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정대철 상임고문 등과 회동을 갖고 신당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인사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새정치연합이 회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전통적인 텃밭의 민심 위반이 구체화된 데다 최근 실체도 없는 신당에도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20일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반발도 거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인 비행기 드론을 도입했는데요. 도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드론의 사양이 특정 업체의 것과 너무나 유사해 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저희가 옵션. 전라남도가 항공 촬영 등을 위해 도입한 무인 비행기 드론입니다. 가로 960, 세로 800, 높이 140mm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의 하드웨어 사양을 살펴보니 한 업체의 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크기와 무게, 비행체 소재 등은 전라남도가 입찰 공고를 할 때 기준으로 제시했던 사양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인 비행기가 이제 가볍고 견고하고 또 성능이 이제 좋은 것 중에서 최소한의 사양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기술 사양도 유사합니다. 드론의 최대 비행 범위 고도는 974m, 끝자리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이내와 이상이라는 단어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전라남도 해명은 더욱 황당합니다. 숫자가 일치된다고 해서 그렇게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사양 같거나 이상이면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인 비행기 견적서를 냈던 곳은 3개 업체. 그런데 2개 업체 주소가 같습니다. 한 곳은 도로명 주소로 또 다른 곳은 집원 주소일 뿐 사실상 같은 곳입니다. 심지어 견적서를 냈던 한 업체 대표는 또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소지가 어느 정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 할지라도 대표자가 다르다 하면은 그걸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드론 도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만 전라남도는 같은 주소인지 몰랐다. 우연의 일치다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제주 간 정기 항로에 투입될 여객선 골드 스텔라호가 세계박람회장 크루즈 부두에 입항해 막바지 내부 시설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항 부두 시설 보완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초보다 2달 늦은 오는 9월 취항 예정인 골드 스텔라호는 15,000톤급 여객선으로 810명의 승객과 300여 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으며 제주까지 운항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광양의 백운 복분자와 광양 매실 막걸리가 최우수와 우수 전통술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전통주는 내년 개최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남도 대표 브랜드로 출품되며 국내외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란 주제로 마련한 지방분권 포럼에서 조충훈 대표 회장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정치개혁인 만큼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승종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자치에서의 정당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책임정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복지정책 강화 등을 위해 정당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엄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 낙태 피해자에게 1인당 4천만 원을, 단종 피해자에게는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 단종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폭행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도 경계가 있다고 최종 판결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어민들이 오는 22일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 여수 광양항 인근 해역을 봉쇄하는 대규모 해상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예상 봉쇄 해역이 대형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이 오가는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 될 것으로 전해져 집회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막는 해경과의 충돌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전남 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회 전남 연기 캠프가 올해는 여수에서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기 캠프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고등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연기와 영화 제작에 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상황극, 영상 촬영 등의 실습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오늘 박병종 고흥군수의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수상 여부를 외교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상 자격이 미국인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시청 전 총무국장 62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800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황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황 씨로부터 광양시장 선거 자금을 받은 이모 씨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파격적인 경영 쇄신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향후 변동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5대 경영 쇄신안 가운데 계열사 간 거래,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100% 공개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혁신안을 두고 향후 지역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포스코 권 회장이 임기 안에 국내 47개 계열사 가운데 50%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 계열사 가운데 일부 계열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육성에 나섭니다. 순천시 마을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최근 청년 그린스쿨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전남도에서 개최하는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도 참가합니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가 시범 운영 학교에 대해 소요 예산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2학기 동안 현장 체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위해 관내 12개 중학교에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예산 지원 학교와 문화유적 답사와 해양레저 체험 등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과 현장 체험 활동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15년 순천시민대학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민대학 2학기 교육과정은 생활기능대학 25개 과정, 문화예술대학 58개 과정 등 모두 169개 과정입니다.